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10월 13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강타도 여러분 덕분에 잘 보내고 왔습니다. 추석 이전에 몸이 좀 아팠죠? 강타가 몸이 아파가지고 추석 때는 좀 몸을 좀 쉬는 쪽으로 해가지고 건강관리에 좀 매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완벽하게 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달려야 되지 않느냐. 추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10월달 한 3주 남았고요. 또 11월, 12월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경마의 실질적인 하반기 경마의 시작이라 해야 되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적의 미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한번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건데 1, 2, 3, 4, 5, 6, 7까지 8월 둘째 주까지 제가 좀 잘했어요. 특히나 5, 6, 7, 3개월 동안은 강타가 거의 퍼펙트적인 성적을 보여드렸다 해드려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엄청 잘했는데 8월 둘째 주부터 9월달 한 달 동안 못했어요.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전 못한 건 못했다고 그러고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는데 한 달 동안 못했는데 이유는 건강관리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이라든지 또 이 목디스크라든지 대장이 안 좋아가지고 또 용종도 빼내고 이래저래 좀 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아프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딱 한 번 아프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대상포진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1년 제대로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됐으니까 정신 집중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경마를 했는데 이제 10월 달부터 11, 12월 이 3개월 동안 한번 박차를 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기, 중반기 최고의 성적을 보여줬던 강타인 만큼 7, 8월에 좀 8, 9월에 좀 부진했다 해더라도 8월 둘째 주부터 좀 부진했다. 셋째 주부터 부진했죠. 그래서 그거 좀 부진했다 해더라도 이제 후반기 경마가 남았으니까 총력전을 펼쳐서 이기는 경마, 또 최고의 항구라,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기는 경마와 최고의 항구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주부터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많이 필요 없고, 아울러 또 이번 주는 적중 내용을 완벽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좋지도 않은 적중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못했다고 징징거릴 필요도 없는 거고. 일단 이번 주부터 하반기 경마의 시작인 만큼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된 적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부산 경마는 쭉 훑어보니까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때릴 만한 경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 2, 3, 4 경주는 워밍업 수준으로 해서 적중의 포인트를 접근을 하고 5경주 이후부터 이제 또 7경주 이후 7, 8, 9, 10 5, 7, 8, 9, 10, 10일까지 요 6개를 한번 승부를 던져볼 생각이고, 제주경마는 2개를 했는데 3경주하고 4경주가 이제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요들 경주 위주로 해서 한번 멋진 성적으로 대성을 거둘 수 있는 부산경마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충마감의 마피는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5번 크리스티아노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혈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한세대 자마들이 아주 날라다닙니다. 특히나 이제 한세대 자마들이 청해마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청해마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청해마는 뭐예요? 성질이 칼칼하고 약간은 사람으로 따지면 AB형들. 그러니까 AB형들이 어때요? 제가 AB형이에요.
성질이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해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는 이 성격들이 AP형이거든. 그러니까 다혈질이 많고 또 급변하고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는데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한번 핫타치가 나면 절제가 안 돼. 그러기 때문에 10번 내내 잘하다가 한번 쌩질을 해가지고 바가지로 욕을 먹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청해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한센의 청해마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외로 잘 튑니다. 굉장히 잘 뛰고 또 마필 자체가 순치가 또 청해마 순치가 어려운데 한센의 자마들은 순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버 크리스티아노도 회색마예요. 청해마인데 지난번 데뷔전 때나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선행력은 나서나마 부족했습니다만 종반 달력은 거의 뭐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임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고 이번에는 안말이기 때문에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어서 자 어찌됐든 뭐 오버 크리스티아노는 강력한 배팅군의 충만감으로 읽어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1경주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 경주가 아무래도 이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보여준 전력만 갖고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성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이는 능력에만 연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강타가 주목을 해보고 싶은 마필은 4번 서강질주라는 마필입니다.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제에선 4번 서강질주가 순발력은 그렇게 빼어나지도 않고 또 순발력은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만 종반 탄력이 지난번 교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인데 약간은 마필 자체의 운영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종반 탄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번에 거리를 또 1000m로 줄였는데 기본 능력은 굉장히 있는 마필이라 데뷔전 때 능력을 이번 교시 보여준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뭐 4번 서강길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 다음은 3번 돈인 아이라는 마필입니다. 사실 이 3번 돈이다이 같은 마필들은 지난번 데뷔전 때 3착을 했지만 또 뭔가 아직까지는 데뷔전이나 주행검사를 갖고는 이 마필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선취력을 봤을 때 아주 빼어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경주마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선행력을 보여주던지 추임력을 보여주던지 뭔가 하나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 데뷔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3번 돈이다이 같은 마필은 아직까지는 선취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정도이지 아주 빼어난 능력을 보여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돈이다이는 이번 경주가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이전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4월달에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한 3번 돈이다이가 과연 이번 경주시에 정상적인 페이스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9번 불도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보는 견제에선 8번 이 글로브킨도 나쁘지가 않은데 과연 동반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걸리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9번은 제가 보기엔 우전지 근육통이나 단마진으로 인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체중이 뭐 20kg 이상 빼서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뭔가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일본 창궁이란 마필이 있어요. 일본 창궁이란 마필이 있는데 아직까지 보여준 능력은 미비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 데뷔전 때 1200에 나가서 선행 나가서도 이제 부러진 아픔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선행을 갔을 때 과연 어떻게 마필을 끝까지 버틸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마필인데 만에 하나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일본 창궁이란 마필이 선행 후에 버티는 승부 가능해서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1번까지는 읽어주고 싶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입상과는 압축이 되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푸른 여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사실 뭐 이번 편성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 애월 특사라든지 7번 벨소리 같은 마필들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지만 이들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능력은 아니거든. 그렇다면 이번 경시에는 9번 푸른 여왕이라는 마필이 종반 추입력 측면에서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9번 푸른 여왕은 뭐다? 대가리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가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강력 대가리로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가리가 아니라 무조건 대가리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기본 추입력이 우수한 3번 청금세상과 4번이 서부특사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4번을 상당히 좋게 봐요. 4번 서부특사를 이번 경시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4번만은 무조건적으로 한번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4번이 서부특사 정도까지는 안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 푸른 여왕과 4번 서부특사는 꼭 배팅골에 안고 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거 성장방안의 접전 양상인데 2경주하고 3경주가 거의 뭐 분할경주라 해더라도 과언이 안 맞고 거의 똑같은 편성이죠. 자, 일단 이번 경기는 현금 마필들 중에선 2두의 전력이 단연 돋보이는 경주입니다. 5번 디바이드 윈드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그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해서 발주 자체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맨 후미 전개를 하고 종반 추입력에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5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그러니까 발주를 전혀 끌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이제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발주가 나빴던 마필은 아니거든. 그렇다면 전반전 경주 운영 미숙으로 아쉬움을 주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9번 영광의 보수입니다. 이 마필도 주행검사 때는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데뷔전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행력은 2% 부족하지만 종반 추입력에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쪽으로만 본다면 9번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9번이 영광의 모습은 축으로 놓고 5번 디바인드 윈드는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뭐 8번 스마트 댄서 같은 마필들이 좋기는 합니다만 신마들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2두가 있습니다. 자, 4번 제일무적이라는 마필도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3번 비룡의 후예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신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구 운동이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필들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유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제 모바일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나름 충막감의 마필은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바로 10번 태양광이란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에서는 순발력이 빼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직전 이전주에 접어들자 급상승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걸음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뭐 9개 1하게 충만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세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단연코 10번 태양광이고, 여기서 이제 후착감의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조심을 해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 배당마로는 이 6번 어드벤처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이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휘황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근데 그 이전에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 또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번 태양광이 선행을 가고, 안쪽 게이트 1번 반전과 2번 대지의 꿈, 6번 어드벤처가 선입 전개가 가능한데, 이 중에서는 6번 어드벤처가 만에 하나 배당을 터뜨리면 공백기를 갖고 있어서 조금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상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6번 어드벤처는 꼭 배팅권에 한번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경주와 더불어 이번 경주 역시도 신마들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 분할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군 마필들 중에서 이 눈에 딱 띄는 마필이 3두가 있는데, 1번 나온파입니다. 그 중에선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재검 때 모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필은 요번 경주에서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 나온파워는 편성으로 봤을 땐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그래서 1번 나온파워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조심스럽게 또 추천을 한다면 4번이 타고난 질주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4번 타고난 질주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편성으로 따지면 꼭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 신마들 중에서 신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6번 운석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및 종반 탄력을 겸비했는데 아직은 다소 파워감 및 스피드가 2% 부족해서 걸음은 양호하지만 데뷔전 때 과연 이게 될 것이냐, 그냥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 마필인데 6번 운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8번 스마트뱅크나 9번 용고 같은 마필들이 어느정도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있는데, 얘네들은 거의 실전처럼 주행검사를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능력 자체를 주행검사 능력 자체를 100% 읽어주기는 힘들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6번 운석이 오히려 8번이나 9번보다는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죠.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자 준메인 승부처인 제주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바람. 자, 제주교차 3경주 준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경기는 오피스탄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1번 우당거북이 제일 좋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또 박성광이가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대비 9.5kg라는 가부중을 달고 있어서 그거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기는 하고, 또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요즘 체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든다는 얘기는 파워감이 줄어든다고 같이 체중과 더불어 파워감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일본 우당거북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등짝 자체도 박성광이니까 쉽게 빼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과연 이번 경시에 일본 우당거북이 될지. 자, 어찌됐든 간에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고, 자, 이번 경기에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등짝만 놓고 보면요, 대상경주 등짝의 이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박성광, 한영민, 김준호, 문현진, 안독수, 전현준, 김경훈, 원효일, 그 다음에 곽용락, 문성호잖아. 그러니까 여기 용섭이만 빠진 거 아니야. 용섭이만 빠진 거 아니야.
장우성이하고 용섭이만 빠진 거 아니야. 제주 반대 이제 대현이까지 이 정도 빠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기량으로 보면 거의 대상경주급이거든. 그러니까 이 경주가 터지냐 안 터지냐 이 부분만 고민을 해야 되는데,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 자, 이번 경주는 확실한 배당으로 강타가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자신감도 상당히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최소 구멍수로, 자,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제주 상경주 일단 우당 거목은 배팅권에 난처를 시킨다. 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사실 이제 하반기 때는 조금 UCC를 좀 변경을 해서 집에서 안 찍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찍을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를 직접 가서 이제 찍어서 조금 이제 뭐 칠판 강의도 한번 해볼 생각도 있고, 뭔가 좀 변화를 주볼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석이 끝난 뒤에 이제 바로니까 그렇지만 11월 달부터는 한번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지 하여튼 뭐 그때 가서 뭔가 좀 준비는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좋게 얘기하면 3파전이고요. 조금 이변의 가능성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좀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엉켜있는 마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엉켜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그래도 입상만은 압축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은 6번 벙케장군입니다. 입상 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4착은 이번 경주 시에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6번 벙케장군은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패턴적으로 봤을 때 선취인력의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아주 소폭 하강을 하던가 여기서 또 한번 슬쩍 능력을 한 번 더 끌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6번 벙케장군은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말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3번 슈퍼 스프림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4번 익스프레시브가 19전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편성에서는 4번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배당만을 하나 가져가려면 저는 1번을 좀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번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오늘 제주경마의 최대 메인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메인 제주경차 4경주. 자, 요 경주에서는 한번 제대로 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생각이에요. 누가 인기만으로 팔려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인기만으로 팔려도 강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 경주에서 입상이 가능한 마필은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조금 안 되는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이런 마필들이 강하게 팔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땡큐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야말로 땡큐 베리 마치. 자, 항구나 찬스 왔어, 한번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에게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이 1차적인 숙제입니다. 1차적인 숙제인데, 가장 그래도 근간의 행보가 가장 무서운 마필은 아무래도 12번 한라항구라는 마필인데, 한라왕구라는 마필이 과연 지난번 경주 때, 그러니까 데뷔전, 2전, 3전째는 선행으로 1승을 하는 마필이거든.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끌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5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실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연승을 했고 5연승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12번 한라왕후의 행보는 가장 출중하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아마 대가리를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세게 봅니다. 그러니까 12번 한라왕후는 세게 보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누구를 단통으로 때리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이는 마필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숨어있는 배당마를 강력하게 때릴 것이냐, 이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멋진 적중으로, 자, 메인 승부처 준비단 단통으로 제주교차 4경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 5경주, 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은근히 이 경주가 얽히고 설킨 부분이 있어요. 얽히고 설킨 부분이 있어서 어떤 마필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일단 1번 큰 마법이란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야, 뭐 생뚱맞게 무슨 큰 마법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갑자기 무슨 큰 마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타 이제 팔리는 마필들도 조금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야, 이게 되겠어 이렇게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큰 마법이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마필. 자, 어쨌든 요 경주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정권에 있는 마필들과 약간의 이변,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과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의외의 변수의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인기만 싸움보다는 배당마들의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1번 큰 마법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자,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나름 충만감의 마필에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주인데,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볼 수가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5번 백년직이라는 마필입니다. 야, 오래간만에 제가 권동석 기술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편성으로만 놓고 오면 입상권이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5번 백년지기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봐주고 싶고, 여기 이제 안쪽 게이트에 2번 진가마리가 있는데, 요 마필이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마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에서 2번 진가마리는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2번 진가마리는 꼭 배팅권에는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인지, 자, 그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일단 5번 백년지기와 2번 진가발이는 이번 교시 추천을 드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지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다른 친구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잘 안 나갔었는데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좀 만나봤어요. 이번 이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랬더니 뭐 UCC를 이제 혼자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경마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그 조교 전문가들을 전화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말을 좋게 보느냐 해가지고 이제 같이 만나기가 힘들잖아. 같이 방송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연결을 해서 이제 추천마 같은 걸 받아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UCC를 진행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잘 나가는 요즘 친구들이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처럼 칠판 강의를 하면서 하던가, 아니면 제 데이터를 보여가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방송으로 한번 해보던가,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대로 그대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결론이 나면 어떤 식으로든 한번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2세 별점으로서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자, 일단 8번 영광의 팩터입니다. 요마필은 이제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의 능력차가 아주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아주 편한 선행이냐, 요건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번 영광의 팩터가 선행을 간다면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조금 찜찜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안쪽 게이트에 이제 스트롱 에즈우드 같은 마필들이 또 빠르죠. 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8번 영광의 팩터가 선행을 가든지 선입을 서든지 간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신마인 3번 매직 포인트라는 마필이 양호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3번 매직 포인트 역시도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번 영광의 팩터가 더불어 딱 3조인데 저는 3번 매직 포인트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읽어줄 수 있는 경주는 바로 제주교차 6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비슷한 마필들 간의 혼전 양상의 구도이고, 의외로 능력보다도 전개의 이점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 자, 일단 배팅 여부가 관건인데, 선행은 2번 돈마시나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2번 돈마시나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면 9번 불꽃여신 같은 마필도 선행시의 베스트거든요. 선행시의 베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을 못 가니까 조금 불안해 보이기는 합니다. 불안해 보이고, 그러면 2번 돈마시나는 어찌됐든 능력이 비슷한 가운데 선행을 간다면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냈지만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번 돈마시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볼 수가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또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안 되는 마필보다 되는 마필들이 많고, 또 7번 사소치대라는 마필도 선입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선행시의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안쪽에서 2번 돈마시나가 나갔을 때 돈마시나를 따라가서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확 손질이 이렇게 오는 마필은 아닌데,
이게 빼기도 뭐하죠. 빼기도 뭐하니까 7번까지도 일단은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돈맛이나와 7번 사소치대는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어찌됐든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 4번이 그 흑호아랑이란 마필도 지금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일날 상당한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900m에 출전을 해서 선입으로의 가능성까지도 보여줬던 마필이라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번까지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금은 대끼리 가능성도 있고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갖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에 이제 부산제 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차 메인입니다. 1차 메인.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강타의 메인 승부처에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요 경주도 어떻게 해서는 마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일단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한번 1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은 편성만 놓고 봤을 때 승급전을 치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1번 킹짱이란 마필입니다. 1번 킹짱. 13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승급전이고,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 어느정도 선행의 가능성은 갖고 있어요. 5번 샤인스타라는 마필도 빠르기는 한데 안쪽 게이트에서 과연 샤인스타를 이기면서 1번 킹짱이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1번 킹짱은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이제 선행으로 1승을 하면서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선행을 고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1번 게이트니까 5번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강권인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과 5번 중에서 누가 선행을 가느냐가 중요한데, 1번 킹짱은 그래도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고, 500담화에 육박하는 큰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다 두 번의 경주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가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역시나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적으로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거절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제 후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마필이 이변의 연출을 할지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너무 드러난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력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의 선전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킹짱은 무조건 가져간다. 자, 1차 메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제 8경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반부에 이제 7경주부터 11경주까지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승부처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글쎄요, 이번 경주는 과연 어떤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편성도 어느 정도의 배당의 가능성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의외로 안정된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고, 의외로 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남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7번 노드2 워리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지난번 데뷔전 때 선추인 여부도 선행력과 추임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런데다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유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7번 노드2 워리어는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선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후착인데, 후착에서 어느 정도 당연 배당판에서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매도가 포진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랬을 때 이들 마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선전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이번 경기는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이고,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어찌됐든 간에 7번 노드2 워리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보는 마필이고, 여기에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마도 이번 경주에서 훈련량이 아주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소나마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충분히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마필 1두를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성만 놓고 보면 배당의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의외의 중고배당 단통까지도 가능한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제 구경주죠.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맹이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준맹이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경기는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이제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충마로 선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3번 메이킹 승리가 좋아요. 3번 메이킹 승리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이 3전째를 맞이해서 능력 신장을 보여주고도 아쉽게 경주력이 입상에 실패를 하는 그런 마필이라서 그렇지,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이라 하더라도 가언이 아니기 때문에 3번 메이킹 승리는 이번 준비의 승부처에서는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통은 메이드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단통을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이 인기가 어느 정도로 쏠릴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대로 된 중대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준매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심에는 어찌됐든 3번 메이킹 승리는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고, 후착에서는 딱 한 마리가 정해져 있고 이미 메이드가 된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의 배당이 어느 정도일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이제 부산지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부산지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요 경주가 오늘 경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를 마치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서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기에 연연하는 전략은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킬 마필이 누구냐 이 부분을 또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10번 바운드 코리아라는 마필이 있어요. 요 마필도 이제 승급전이거든요. 승급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편성만 놓고 보면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번 바운드 코리아는 충만은 아니지만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고,
여기에 또 이제 갈 수 있는 마필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줄을 이룰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느냐, 어떤 말이 대가리냐,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가리 찾기 싸움인데, 의외의 배당마들이 이번 경주에 선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그로 인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경주이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당이 터지면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이변 연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10번 바운드 코리아는 추천을 드리지만 이놈이 축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은 따로 있고 바닥에 때릴 수 있는 마필은 3마리가 딱 정해져 있어. 자, 그래서 그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선전을 할 것이냐인데, 앞선이 강세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앞선이 무너지면서 종반 뚝심마들이 날라올 것인지 이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11경주 끝장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하루의 경마의 마무리는 적중으로 마무리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주 역시도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선 가장 주목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자, 그런데 강타가 이번 경시 꼭 주목을 해보고 싶은 마필은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8번 월드러브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일단 순수 능력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기본적인 선임력이 가능한 데다 정말 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비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 8번 월드러브는 가장 출전마 중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래서 8번 월드러브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은 약하게 볼 수도 있는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축마를 누구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 경기는 제대로 된 단통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멋진 중배당 단통으로 자, 이번 끝장 승부처도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부산경마 경마방송 추석 이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맞이했는데, 한 주를 쉬었잖아요. 한 주를 쉬어서 그런지 약간은 뭐랄까 좀 누주한 기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꾸준하게 하면은 괜찮은데 약간 누주한 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대승을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현장에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멋진 대승을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